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어는 비법이다. 영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제 유형은 블랭크 퀘스천, 빈칸 추론 문제의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는 출제가 탭스에서는 8문제 되죠. 그 다음에 접속사 문제 2문제 합쳐서 10문제가 되는데, 빈칸 추론 문제는 8개, 옛날에는 14문제였는데 8개로 줄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부에서부터 쫙쫙쫙 풀어나가면 되는데, 빈칸 추론 문제는 주제형 찾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제, 글을 읽고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은데, 근데 주제형에다가 디테일,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가 같이 출제되는 것이 최근 탭스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주제만 찾는 게 아니고 주제문이 비슷한 게 2개가 나오면 거기에 세부 정보가 올바르냐, 세부 정보가 틀리냐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이 갈라지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와 세부 정보 파악 능력을 동시에 함양해야지만 빈칸 추론 문제를 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빈칸 추론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는 2가지의, 이건 이제 매크로라고 그러죠. 매크로. 거시적인 학습이고요. 거시적인 리딩 능력이고, 그다음에 이거 마이크로라고 그러죠. 미시적인 학습 능력이죠. 그래서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합친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일반적인 시험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2가지를 아울러 해야 돼요. 자, 별표 5개짜리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보시면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거든요. 답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풀이 시간이 아니고 학습법에 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답으로 먼저 갑니다. C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선지를 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정답인데요. 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take, 그러면 자세를 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자세를 취하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전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택이란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배가 있으면 이렇게 돛이 있잖아요. 삼각돛에서 방향을 잡아서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방향타 같은 건데요. 그래서 방향이란 뜻으로 많이 나와요. 방향 정책이란 뜻으로 택이 방향 정책 또는 도세 뭐 이렇게 항해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로 돼 있거든요. 3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방향이죠. 방향, 정책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가지는 거죠. 경박한 이런 얘기입니다. 경박한, 시시한 이런 뜻이죠. 리크루트먼트는 모집이고 술책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표현을 보시면 take, 택이라는 표현, 프리볼러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믹스라는 거, C라는 정답에만 어려운 단어 3개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만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정답에 다가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하나, 실시하다 조치를 현재의 직원의 불만족을 다루기 위해서라는 뜻인데 어드레스가 다루다, deal with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또 implement가 실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measure는 측정하다가 아니고 조치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선지만 분석을 해봐도요. 어느 정도의 상당한 수준, 또 필사적이다, 경험 있는 간호사가 은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인정하고 있다. 너무 많은, 인정하다는 뜻인데 그냥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많은 경험이 없는 워커를 그것의 랭스, 서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다가 아니고 또 받아들이다라는 뜻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고요. A, B, C, D 선지 자체가 문제가 어땠습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어가 딸리게 되면요. 문제풀이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독해 연습하시면서 단어 암기를 해서 기본적인 독해력과 어휘력을 끌어올리는 공부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문제만 풀고 있고 정답 맞추고 답이 왜지라고 공부를 하시면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실력이 절대 늘지 않고 점수도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일부 처음에는 잠깐 오르다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또 자, 선지 분석은 해드렸고요. 자, 패시지 분석을 좀 해보시면요. with 목적어 ing의 분사구문인데요. 보통은 이 with의 목적어 ing 분사구문을 쓰면 뭐뭐뭐 해서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이 되고 순접 관계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게 탭스에서는 역접 관계로 출제된 경우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s나 do형이 있잖아요. 때문에냐 일지라도냐에 따라서 문맥이 달라지잖아요. 뒤에가. 이렇게 출제하는 건데 with를 쓰게 되면 이 with는 문맥에 따라서 때문에 뭐뭐 해서라는 뜻도 되고 뭐뭐뭐 일지라도라는 뜻도 되고 두 가지의 맥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순접, 역접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서 표현에 플러스를 써야 될지 마이너스를 써야 될지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어요. 이건 마이너스 나쁜 거죠. 그럼 줄어들고 있어서 의료 영역은 뭐뭐 하고 있다, 뭐 좋게 하고 있다, 나쁘게 하고 있다가 다 올 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사이닝 보너스, 또 캐시 프라이즈, 그리고 휴가, 이것이 흔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다. 새로운 고용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그 섹터가 진지하다면 리크루팅 하는데 더 많은 너스를 리크루팅 하는데 진지하다면 그러나가 나왔고 논리가 꺾였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마이너스였고 이것이 플러스가 되겠죠. 상은 답이 아니다라고 그랬고 그럼 상이 답이 아니니까 뭐냐? 향상, 일하는 상태, 지위, 그리고 기반의 봉급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어가 되고 이것이 정답의 클루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의 클루가 되고 있으니까 바로 답을 풀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프리벌러스 리크루트먼트 기믹스, 어떤 경박한 모집의 술책이 바로 뭐예요? 경박한 모집의 술책이 바로 아까 말했던 뭐죠? 캐시 프라이즈를 준다든지 사이닝 보너스를 준다든지 심지어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인데 마이너스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라는 거죠. 플러스 소재로는 그렇죠. 일하는 조건이 향상돼야 된다라는 플러스, 또 지위도 향상돼야 되고 기반이 되는 월급,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기본급이죠. 기본급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진술을 또 하고 있죠. 등록된 간호사의 국가적인 조사에서 49%는 보고했다. 그들이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면 그들은 다른 직업을 추구할 거라고, 즉 간호사를 안 할 거라고 추가 진술이 나오고, 이런 결과는 만든다. 그것을 명확하게 뭐 근본적인 의료의 모집에 재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게임쇼의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게임쇼의 전략이 또다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뭐죠? 의료의 리크루트의 근본적인 재사고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패시지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류해서 읽게 되면 얘는 플러스의 같은 맥이고 얘는 마이너스와 같은 맥이고 이렇게 풀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럼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이해된 것을 본문에서 풀어서 요게 플러스가 어떻게 다른 걸로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냐 라는 것만 분석을 하시면 답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소재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취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풀리는 거는 이해가시죠? 충분히 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퀘스천 문제, 블랭크 컴플리션 문제, 퀘스천 문제 비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이 비법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기본적인 뭐다? 첫 번째 비법은 어휘와 독해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패시지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맥과 마이너스 맥을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분류해서 논리를 풀게 되면 정답도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 나올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지로 들어가서 플러스를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another expression을 끌고 갔고 마이너스를 또다시 another expression을 끌고 가서 패러프레이징을 했냐를 대조가 아니고 뭐죠? 대꾸, 일치, 짝짓기, 짝짓기, 매칭만 정확히 해주시면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매칭할 때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다? 단어와 독해력이 딸리면 이 매칭에서 어휘 때문에, 독해력 때문에 실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득점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영어, 그렇게 문제풀이 위주로 접근하지 마라. 그럼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단어와 독해력을 늘리는데 7 정도 쓰시고 나머지 3 정도를 문제풀이에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영어 실력이 많이 좋아지면 반대로 바꿔서 3대 7로 영어 실력은 약한 부분만 보완을 하고 문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영어 실력이 바로바로 좋아져요. 이렇게 되면 실력이 좋기 때문에 실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독해를 계속하게 되면 독해도 늘고 어휘도 까먹지 않고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600 만점이잖아요. 450 이하이면은
무조건 7대 3이나 8대 2로 문제풀이 거의 안 하셔도 돼요. 단어 독해 위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50이나 530, 500이 좀 넘으시면 500이 넘으시면 문제풀이를 7로 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3으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500 이하, 450 이하는 무조건 단어 독해 쪽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수가 오른다는 거죠. 감사합니다.